자, 그 다음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한 게 300억 불이랍니다. 300억 달러. 역대 최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팽창되어서 그 돈들이 신흥국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실적이 성장성이 뒷받침되니까, GDP가 성장하니까 외국인들도 직접 투자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세금 묻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세금을 내야 돼요. 물론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라 그러죠.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긴다마는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까지 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원화를 가지고 미국 주식을 살려면 달러로 또 환전해야 되잖아요. 환율 방향성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환전 수수료도 줘야 돼요. 그걸 2번 해야 됩니다. 살 때, 팔 때. 뭐 수수료는 고액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협의를 통해서 뭐 싸게 한다 그래도 이 환율의 방향성을 잘못 맞추면요,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환전하는 과정에서 손실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씁쓸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이 나라의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사실상 우리 국내 내국인들의 세금이 사실상 없습니다. 증권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0.3%가 채 안 돼요. 0.3%. 물론 이제 내년도부터는 5천만 원 이상 수익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다고는 하지만은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그것도 정권 바뀌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주로 활동하고 있는 투자자가 1,000만 명이나 그러죠. 예, 그 표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에는 대선까지 한번 지나가 봐야 되고, 어쨌든 1년 정도는 여러분들 세금 없이, 사실상 개인 투자자 일반적인 분들은 세금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도 우리 한국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야, 800조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뉴스도 많이 보시죠? 아, 이번 달에는 외국인들이 한 1조가량 순매도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10억 정도 계좌 갖고 있는데요. 아,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갑자기 어디 투자처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어디 뭐 공과금 낼 때 있어가지고요, 10억짜리 계좌에서 한 돈 200만 원? 돈 300만 원 정도 찾아간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 단위의 돈을 외국인으로 빼갔다 그러면 겁을 먹어요. 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 자본금이 많이 유출이 되는구나. 이미 한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뒷배에는요, 백그라운드에는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 지분, 주식액만 800조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보시고요. 채권 보유도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신흥국의 채권을 먼저 사겠습니까? 미국의 국채를 먼저 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메이저라고 하면,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미국의 국채를 먼저 사야죠. 안정성 하면 미국의 국채 아닙니까? 우리나라 채권을 왜 사겠습니까? 그것도 역대 최대로. 안전하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성장을 하고 안전하니까, 그죠? 채무 불이행에 걱정이 없으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나라의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오미크론이고 나발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고 테이퍼링이고 별 주식시장에 도움도 안 되는 주식 셀럽들이 뻥튀기 해서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조회수나 올리려고 하는, 구독자나 늘리려고 하는 농간에 세뇌돼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투매 나올 때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3월 달입니다. 그때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3땡땡 거기 나오는 주식 셀럽들 99%가요 V자 반등은 절대 안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 싹 다 바꿨습니다. 대부분이 99%의 사람들이요, L자형 바닥, 그러니까 반등이 없다는 거죠. 투매 이후에, 3월달 투매 이후에 옆으로 길 거다. 거래량도 없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느라고 거래량이 없을 거다. 어떤 데는요, W자 바닥은 보일 텐데 그것도 약한 W자예요. 반등이 W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W가 이렇게 약하다는 거죠. V자가 약하게 나온다는 거죠. 반등도 약하게, 힘없게. 근데 여러분들 웬걸?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고가가 웬만한 데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 전망하는, 예측하는 사람들의 말 듣고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 바보 됐어요. 나만 벼락거지 됐어요. 그리고 또 한술 더 떠서 어떤 사람은요, 시장에 반등하고 있는 와중에 252670 코드번호, 코덱스 인버스 곱하기 2배짜리 고버스를 사랍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ETF 상품인데, 그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가진 투자 금액의 30에서 50%는 살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물 자산이 하락할 때 그 방어하기 위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ETF 상품을 사는 거니까. 근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주식 셀럽들 말 듣고 그거 사고 앉아있고, 시장이 우상향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분들은, 좋은 주식이 우상향한다는, 시장 악재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는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요, 나보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요. 더 이상 그렇게 휘둘리지 마세요. 진실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삼성전자는요, 올해 실적이 지금 300조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지금이라도 부랴부랴 좀 사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일단.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이 이게 지금 액면 분할 50분의 1로 해가지고 8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게 지금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주식입니다. 황제주입니다 사실상. 액면가가 지금 한 주당 100원이잖아요. 50분의 1로 5천 원에서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하기 때문에 250만 원에서 이제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하면서 5만 원부터 사실상 시작이 새 출발이 되었죠. 근데 지금 실제로 많이 매수한 가격대 제가 통계치를 내보니까요, 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이 평균 가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액면 분할된 이후로 삼성전자를 많이 사들인 분들의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그럼 그분들 최소 1년 정도는 지금 고생을 했는데요, 실적도 지금 좋게 나온다고 했겠다, 반등 나올 때마다 이거 팔까요? 본전 주면 팔까요? 제가 볼 때에는 물타기라고 해야 될까? 더 사가지고 더 큰 꿈을 꿀 것 같은데, 결국 그런 사람들의 물량까지도 항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장기적으로는 큰 폭의 변동성은 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도요, 고점 대비 여러분들 조정 강하게 받을 때는 90% 이상 빠졌다는 거 아십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쳐보세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요, 고점 치고 신고가 이후에 신저가까지 거의 90% 가까이 빠집니다. 그리고 우상향이에요. 2010년도 이후로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특히나 이제 문재인 새 정부 들어가지고 벌써 그것도 4년 전이네요. 배당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변동폭이 그나마 좀 적어졌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량주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왜 나온 게, 고점 대비 빠질 때에는 거의 50%까지도 빠져요. 근데 제가 볼 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빠질 것 같지 않고, 지수로는 3,000포인트, 가격적으로는 8만 원에서 7만 원 언저리, 7만 원 한 번 더 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보다도 기간 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항복을 유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일단은 뭐 실적은 일단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이고 회사니까 이 300조 전망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라면은 이 300조라는 이 실적을 믿고 일단 기업 분석을 꾸준하게 해보겠어요.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개인들의 동향을 보면서 최대한 내가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우리 장사의 기본은 뭡니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문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삼성전자 좋은 주식이죠. 좋은 물건이죠.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강남 아파트를 비교해 볼게요. 아무리 지금 강남 아파트가 귀하고 물건이 귀하다 그래도, 지금 강남 아파트 30평짜리를 한 채 100억 그러면은 선뜻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가 30평짜리가 한 채 20억 그러면은 사볼만 한데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현재 이 8만 원이라는 눈에 보이는 액면가만 보지 마시고, 액면 분할 이전에 가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정말 좋은 주식이고 이번에도 실적 300조 오케이 좋아, 그 정도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사가지고 누가 더 높게 내 가격을 더 주고 사줄까? 나는 이문이 얼마나 남을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사들이고 있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카카오 보십시오. 지금 추세 망가지면서 15만 원짜리에서 다이렉트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물타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식 셀럽들이 우량주가 가격이 빠지면은 모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요즘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올라가는 주식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요, 떨어지는 주식에 대해서는 물타기 계속해야 된대요. 근데 전제 조건이 매출이 좋고 영업이익이 좋고 순이익이 좋고, 그러니까 실적이 끝내주는 종목군들, 누가 봐도 이 회사는 좋은 회사라고 판단하는 것. 혹은 조금 더 오바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뭐 CEO의 자질을 봐야 된다나?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꼴이 안 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유튜브 때문에 이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진 것은 좋은 일이나,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나,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주에 지금 2조가량 베팅했는데 떨어져도 산다,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맞출 수 있습니까? 지금 실적이 끝내주는 주식, 좋은 주식들 중에서요, KT 같은 거 하나 볼까요? 닷컴 버블 이후에 20년 동안 조정받았습니다. 20년 동안 KT가 여러분들 20년 동안 실적이 안 좋았어요? 가치평가가 안 좋았습니까? SK텔레콤도 여러분들 닷컴 버블 이후에 20년가량 조정받았습니다. 정고점 돌파? 정고점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우량주 중에서는요, 최소 5년, 10년은 물론이고 20년 가까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고점 갱신도 돌파도 못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갇힐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셀럽들의 책에 나와 있는 말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입으로만 튕겨내는 말에 듣고 보고, 여러분들이 기준 틀도 없이 투자하셔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낭비하시고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이런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 얼마나 우량주였게요? 워렌 버핏이 샀다고 또 소문까지 나면서 정말 엄청난 우량주였습니다. 근데 2007년, 2011년도 상투 쌍바닥 이후에 아직까지도 전고점 돌파 못했습니다. 뭐 중국 경기 핑계대고 건설 경기 핑계댈 겁니까?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는 우상행할 수 있어요. 그때가 바로 포스코의 초반이었어요. 포스코 매직 국면에서는 실적이 긴가민가할 때부터 작업이 되어져가지고 실적이 제일 좋을 때도 아니고 실적이 좋아지는 찰나에 고점을 치고 뒷반등에서 실적이 좋다는 핑계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렸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첫 국면에서는요. 시세가 나가는 첫 국면에서는 실적이 긴가민가 했다고요. 언제든지 뒷국면에서 실적이 좋다는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 반복되는 사이클에 우리 개인들만 다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 실적이 좋은 데에도 실적주에만 계속 산다? 고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이 기술주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샀다고 해요. 일단 삼성전자를 또 압도적으로 많이 샀네요. 1월까지. 뻔히 보이시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이거 반대로 하시면 확률 높아져요. 카카오 보십시오. 네이버 보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저점 깨고 있죠? 우리 카카오 한번 더 볼까요? 월봉으로 봐도 지금 10%죠? 일본으로 보면은 지금 저점을 계속 깨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깼네요. 네이버 볼까요? 네이버도 어제까지만 해도 저점을 또 깼네요. 오늘은 옆댕이 좀 세워주네. 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 폭이 얼마나 될까? 이거 한번 판단이 된다 그러면, 기준이 있다 그러면 절대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에서 쉽게 많이 못 살 겁니다. 차라리 저라면은 지금 최소한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으면서도 2011년 내지 2015년도부터 조정을 받았지만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가치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배당도 꾸준하게 주고 있고, 특히나 더 좋은 조건은 작년 배당락 이전에 그 배당주 시가 배당 3% 4%대 많았거든요. 주가 변동성 심했으니까. 작년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오미크론 핑계로 각종 핑계로 시장이 흔들리면서, 엄밀히 말하면 삼성전자의 가격, 그 다음에 카카오의 가격이 흔들리면서 지수가 흔들렸잖아요. 변동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중소형주, 중형주의 가격도 같이 흔들렸다고요. 평상시에 3에서 5% 주던 배당주들이요, 11월 달까지 지수, 대형주가 흔들리니까 당연히 중소형주도 흔들렸고, 그 덕분에 배당이 최소 2, 3%씩 더 늘어난 곳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예상하건데 배당 한 3%대 기대하고 담으신 분들 최소 5%대 기대합니다. 단 조건은 작년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안 써먹은 종목군들, 가격, 위치, 배당 매력조가 높은 종목군을 담아놓으신 분, 이번에 배당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치 테마주 얘기만 좀 할 건데요. 사실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좀 강하고요. 무엇보다도 시장의 주도주가 실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테마주가 좀 난립을 해요. 지금 뭐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 뉴스에도 상한가가 막 나오는 게 사실 테마주잖아요. 사실 이런 테마주들도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불량식품도요, 뭐 학교 다니실 때 문방구, 뭐 불량식품들 섭취 한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에 뭐 50원씩 100원씩 받고 파는데, 소비자들한테, 학생들한테 그거 얼마에 떼어오겠습니까? 더 싸게 떼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비유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도 어쨌든 테마주라고 하는 것도 불량식품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최대한 내가 이거를 싸게 사가지고 이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받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비싸진 상태에서 더 비싸게 받고 판다? 아니, 여러분들 불량식품을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거 하나에 1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1000원이라 그러면 사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주식 투자에 앞서 여러분들 가격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시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우리 그 부분 한번 좀 신경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시황 체크도 좀 해드리고 요즘에 시장 참여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에 또 관심이 많은지 복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